지금은 학생은 만 16세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돌보는 돌봄 전담사 분들이라거나 뭐 사서 분들이라거나 방과 후 강사분들, 학원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이분들은 정치기본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교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원천 봉쇄되어 있죠. 학생이 굉장히 부적절한 혐오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한데 선생님이 그거를 분명히 그건 혐오의 표현이야, 옳지 않아 네. 라고 이제 교육을,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세요. 그걸 하는 순간 선생님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쳤어 라고 해서 그 표현을 제한을 못 가하고 계세요. 오히려 정치 기본권을 가지시면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런 건 옳지 않아라고 그럼요. 자신 있게 네. 이야기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심지어는 5.18 역사 교육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눠야 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5.18은 우리의 역사이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르칠 때도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세요. 세월호 계기교육을 안전교육을 할 때도 세월호라는 글씨가 붙게 되면 선생님들 그것도 걱정을 하세요. 이것도 민원이 들어올까봐.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정치적 이슈로 해석할까봐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지금 외국 선진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거철이 되면, 지금도 이제 교육감 선거철이죠. 그렇죠. 교육감 공약을 직접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 선거까지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투표권만 덜렁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공약을 판단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지 않고 어른 됐으니까 자 투표권 해보세요 라고 주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교사에게 정치적인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점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잃고 있는 것들이겠죠. 이것만 잃고 계신 게 아닙니다. 탁상공론 때문에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현장에 발붙이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분들이 이상적인 외국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식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 고교학점제죠. 작년에 고1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실험체냐 라는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예방하려면 사실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모두 도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의회를 계속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30몇 분 정도 되세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사서 공무직 출신이신 분, 교육기획위의 위원장님을 하셨었고요. 조리종사원분이 네. 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고 학부모님들과 지적 상담해서 실제로 피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교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라는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교육 전문가로 교육 정책이나 교육 예산을 모두 손대시게 되시거든요. 네, 그렇죠. 교육의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의 바른 방향인가 라고 할 때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요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균형이 좀 안 맞긴 합니다.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학원 강사, 그렇죠. 학원연합회 학원장. 회장님 네.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공교육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이런 구성이 교육의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더 정치기본권이 교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 네. 교사들이 정말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원은 어쨌든 공무원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정치 네네. 기본권에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공무원 전체에다 다 줘야 되지 왜 네네. 교원에게만 줘야 되냐? 네. 특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 공무원 중에서도 정치기본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누구요? 교수님들 가지고 아, 계십니다. 네. 사실은 교수님들께 그 정치기본권이 부여될 때는 교육자니까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게 논리였거든요. 저는 여러 공무원 중에서도 교사라는 직군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책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 공무원인 교수와 같은 상태로 봐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표권이 낮아졌기 때문에 더 교사들이 정치 기본권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네. 그 논리를 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잖아요. 작년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민주당의 당대표도 연내하겠다라는 약속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보았더니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높지는 않더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조금 더 끌어올려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적인 것을 제시하고 노력해나가는 건 원론적으로는 그건 국가의 일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안에서 그 정치적 중립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것을 국가가 만들어낸 것이지 교사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이제 교사들도 해야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인 우리 교사들도 노력은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지금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송수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데이터 좀 많이 축적하시고 3년 아닙니다. 그럼요? 1년입니다. 왜 1년이요? 1년 과제입니다. 올해 무조건 올해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플랜상은 제가 정당 가입 신청서를 내고 신고를 당해서 막 불려다녔어야 되는데요. 네네네. 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당 가입 신청서를 각 당에 직접 제출해서 등록했는데 그 불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불려오고 계신다는 거죠? 정당에서 사실은 그 정당 가입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플랜상으로는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스텝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안 돼서 약간 이슈화에 있어서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은 24시간은 아닌 게 사실 기본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퇴근 이후의 시간, 나만의 공간, 여기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 영역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은 명확하게 지키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모든 OECD 국가들이 공무원들의 직무 영역 안에 교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주어졌을 때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한다면 사실 학교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생겼을 거거든요. OECD 32개국 모두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어떤 곳에서도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선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도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교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교육 정책에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심각하게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철해낼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관철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된 50만 교원의 힘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스스로 깨어나시고 계신데 더 깨어나실 수 있게 더 두드리는 게 저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도 행사도 기획하고 있고요. 홍보 활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국민분들의 이해와 응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